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배소연 씨 아시죠? 배소연 미스테리.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이 배소연의 재산에 대해서 증여 또는 상속세 등 세금 탈루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직도 미처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배소연 미스테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소연의 신분입니다. 도대체 배소연은 누구인가? 배소연이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혼이라는 말도 있고 했었다가 이혼하고 다시 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저번에 유명을 달리한 김현욱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하고 수원 영통구 4층 건물 3층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흘러나온 적이 있죠. 그 전에는 또 배소연 씨가 다른 어떤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의 남편은 누구인가, 지금은 누구랑 사는가, 어머니 명의로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배소연은 누구인가, 이런 신분적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신분적 미스테리와 관련해서는 왜 유령 공무원이 됐는가. 원래 배소연은 말이죠, 성남시에서 8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4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배소연이 성남시청에 나와서 내지는 경기도청에 나와서 근무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배소연 명의로 작성되거나 작출된 서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으로 올려놓고 나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재명 가족의 수행 역할, 비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배소연한테 국가에서 주었던 돈, 이거는 횡령이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검찰에서 말이죠,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했지만 안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전격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재명 가족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겉으로는 공무원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배소연의 신분적 미스테리와 관계없이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바로 재산적 미스테리입니다. 배소연이 80억 내지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돈입니다. 80억 내지 100억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소연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거 제로랍니다. 증여받은 거 제로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 서울 잠실 아파트를 대출도 끼지 않고 9억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합니다. 여기서 대출도 끼지 않고 9억 5천만 원을 주고 서울 잠실 아파트를 2010년에 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0년에 9억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돈을 주고서 대출도 없이 자기 돈으로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렇죠. 바로 자금의 출처죠. 상속받은 거 없습니다. 증여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배소연이는 말이죠, 수원 영통구에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주입니다. 거기 3층에서 바로 사실혼 관계자 김현욱 씨라는 사람과 동거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원 영통구의 4층짜리 건물은 또 무슨 돈으로 샀는가? 이것도 지금 수십억에 이른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북 쪽에도 또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정릉 쪽에 말입니다. 총 4채의 아파트나 건물을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엄마와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엄마도 말이죠, 돈을 벌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돈이 날 데가 없어요. 돈이 날 데가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수많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부동산을 산 시점을 보자는 거죠. 이 부동산을 산 시점을 보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되고 나서 샀더라는 겁니다. 또 한 채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2번째 될 때 그 직전에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말이죠,
이 시장이 되기만 하면 뭐 축하금이다, 무슨 뭐 당선 축하금이다, 그다음 미리미리 주는 어떤 그 아부성 어떤 그 로비 자금 내지는 사실상의 뇌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답니다. 특히 이때 2010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는데 이 당시가 판교 붐이 개발 붐이 불고 엄청나게 성남시가 핫했던 곳입니다. 그 대장동 개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될 때 그 정치자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 갖다 주면서 이재명을 시장으로 만들고 득을 보려 했던 사람들, 아니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그 수많은 이권과 관련된 돈들, 이런 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돈이 이 배수연을 통해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배수연이 누군가를 보면 이런 의혹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수연은 원래가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던 아가씨입니다. 이재명과 수십 년 동안 함께 이재명 곁에서 격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도 굉장히 오래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에 따라가서 8년, 경기도에 따라가서 4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의 성남시에서의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으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이재명 비서 역할, 김혜경 비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더군다나 격리 아가씨입니다. 그렇다면 돈에 밝겠죠. 그 다음에 또 한참 동안 그렇게 함께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죠. 이재명 입장에서 말이죠. 정진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진상이 이재명 사무실의 그 직원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겠죠. 배수연이를 말이죠. 따라서 그 명의로 이재명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이거는 말이죠. 그냥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금 출처만 금방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9억 5천 어디서 왔는지 너 대봐라. 그러면 이 9억 5천이 어디서 왔는지를 출처 조사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이런 걸 조사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백이 작용해가지고 뭔가 이재명의 위력이 작용해가지고 이 배수연에 대한 어떤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봐야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각해 보세요. 2010년이 뭡니까? 2010년은 배수연이가 공무원이 딱 된 그 해예요. 2010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2010년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된 해예요.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나서 바로 이 잠실 아파트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격리 아가씨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 아가씨는 많이 못 받아요. 그 당시만 해도 200만 원 조금 더 받거나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 250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먹고 쓰고 뭐 하면 어떻게 9억 5천만 원을 대출도 없이 현금으로 삽니까? 여기서 대출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 돈으로 샀다면 대출이 있었어야 돼. 100% 말이죠. 이거는 남의 돈이죠. 그럼 남의 돈이면 배수연이 돈 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것은 명백한 겁니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해 온 거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 2013년 말에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시장이 되기 직전이에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시장이 되기 위한 선거철인 것으로 보여요. 이게 9월쯤 되거든요. 2013년 9월. 이때 뭘 하느냐면 법원 앞에 땅을 사요. 법원 앞에 땅을 산다고. 누가? 배수연이가.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 게 바로 수원 영통구의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땅을 사가지고서 땅만 사놨다가 나중에 건물을 올립니다. 그럼 땅을 산 돈, 요거는 무슨 의심이 가는 거냐면 이재명이 두 번째 시장이 될 때 선거 자금이 얼마나 정치 자금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것이 이 땅 사는 데 쓰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야? 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올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북의 정릉에 또 아파트를 사요. 그래서 총 4개의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배수연입니다. 그러면 배수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미스테리예요. 하나는 신분적 미스테리, 유령 공무원. 두 번째 재산적 미스테리, 부동산 차명으로 보유했다. 그러면 실제 소유주는 누구냐?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배수연과 이재명의 또 관계는 단순한 그런 관계냐? 직원과 내지는 뭐 시장과 공무원 내지는 뭐 또 변호사와 뭐 직원 이런 관계냐? 그런 관계는 또 아닌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김혜경이를 갖다가 배수연이 얘기하는 거 보면, 조명인이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많아요. 무슨 김밥 같은 것을 10인분 사니까 뭐 뱃속에 무슨 뭐 걸구가 들었는가 보다, 아니면 누가 다른 뭐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또 이렇게 까대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연이는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김혜경이를 모셨지만 실제로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이재명과 어떤 별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중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돼야 이렇게 그 사람을 믿고서 엄청난 재산을 차명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물론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유죄받고 찌그러지면 배수연도 배신 때려버리겠죠. 내 거라고 그러겠죠. 근데 내 거라고 그래도 골치 아픈 것이, 그럼 자금 출처를 대야 되는데 자금 출처를 못 대면 이거 징여받은 것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과세를 때리든지, 아니 상속은 아니라 할더라도 누가 준 것으로, 징여라는 것은 말이죠. 꼭 뭐 부모가 주는 게 징여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이 줘도 징여인 거예요. 제3자가 줘도. 그러면 징여받은 것으로 추정과세를 때려버리면 이거 뭐 부동산 세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겁니다. 뭐 당연히 두드려 맞아야 되겠죠. 또 이것이 뭐 실명자가 누구라고 말해도 부동산 실명법에 걸리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야 될 거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정도 되면 배수연이 빵 쳐가지고 이 아이 다 풀어버리겠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배수연에 대해서 국세청이 말이죠, 80억 내지 100억 재산, 이 재산에 대한 이제 세금 탈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나 내지는 어떤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가. 이걸 세금 탈루를 갖다가 조사하려면 당연히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명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이재명으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급,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 이재명으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뇌물 받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물죄는 말이죠, 1억만 넘어도 무기시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굉장히 깁니다. 15년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섰는데요. 빨리빨리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이 배수연 미스테리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신분적 미스테리 그리고 또 재산적 미스테리, 이번에 풀리나요? 강신업 TV입니다.